포인트인 거죠. 현관이 들어오면 복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LDK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이현웅님을 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과 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그 전원주택 집짓기 재밌는 꿀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뭘까요? LDK 배치는 기본입니다. LDK가 뭐죠? 리빙, 다이닝, 키친. 뭐 키친 옆에 뭐 다용도시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LDK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죠.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 이거에 의해서 집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비효율적이냐. 우리는 작은 집이잖아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작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 작은 집을 어떻게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질 거냐. 아니 집이 너무 작아서 불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면들을 보시면 거실이 아주 좋은 위치에 최고의 위치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그 대청마루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자르면 이런 거죠. 3베이 세 칸 집인 거죠. 그래서 여기 주방, 대청마루, 여기는 안방, 뭐 아니면 방방, 대청마루. 그러니까 대청마루가 우리는 거실이 됐다. 근데 주방은 북쪽에 있는 거죠. 음식이 상하지 말라 뭐 이런 건데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방 배치는 편합니다. 이렇게 방 놓고 가운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방들이 남향에 접해야 되지 않냐. 이게 남향이죠. 남향에 뷰 좋은데 좋은 위치에 놓다 보니까 아직도 방이 중요하다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로 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LDK가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쫙 좋은 위치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거죠.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핵심 꿀팁은 LDK를 남향으로 나란히 놓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평면도 갖고 와서 이렇게 져달라 그러세요. 내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너무 편하다. 아닙니다. 아파트는 떠있는 유니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2층이냐 떠있는 유니트니까 마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급이 됐는데 이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방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주방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든 제일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집이 작으니까 이렇게 LDK가 한눈에 보이게 하는 건 맞습니다. 맞죠. LDK를 한눈에 보이게, 왜? 집이 최대한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놔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돌릴 거냐에 이제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죠. 여기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있는 일반적인 투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도를 안 만들려고 하는 이제 디자인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복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좋긴 해. 시각적으로 집이 좀 들어오자마자 넓어 보이긴 해. 근데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방이 어떻게 보면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이 일로 가서 방존과 생활존 이렇게 나눠질 필요가 있다. 방과 1층 가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화장실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건축이 이제 변하는 거죠. 변하는데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 평면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 왜? 이거는 빵점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무인양포 일본 집을 봐도 LDK가 있습니다. 근데 LDK가 있는데 저는 이걸 잘못돼서 생각해요. 요게 일로 와야 된다. LDK가 하나의 시각 박스로 남쪽으로 제일 좋은 위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방을 북쪽에 놓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마찬가지. 일본에 이제 기본 주택이 32평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LDK가 한 공간에 있어야 된다. 맞는데 이것도 한국의 이제 아파트 평면하고 비슷한 거죠.
한눈에 들어오는 건 좋은데 주방이 북쪽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취향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최대한 작은 집을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 이집트에서 일본의 기억자집 저희가 라이브로도 했는데 이런 거죠. LDK가 하나의 공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시야가 마당인 쪽으로 보여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LDK를 제일 좋은 위치에 레이아웃을 쫙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LDK를 하다 보면 리빙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또 따로 찍을게요. 그래서 브라질에 노콘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집입니다. 제가 이 평면도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거죠. LDK가 남쪽으로 이렇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다용도시 옆에 있어야 되냐?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이 폭이 3.9에서 너무 좁아서 4.1로 늘리면 컴팩트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LDK가 좋은 위치에 한 레이아웃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이 크니까 뭔가 이렇게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늘려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우리가 왜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50평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바닷가집 이거 기억나세요? 영국의 바닷가집도 마찬가지죠.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인데 LDK가 좋은 위치. 이 바다가 보이는 이 좋은 위치에 햇볕이 잘 드는 좋은 위치에 여기를 늘어뜨려 놓은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을 짓는다. 꿀팁은 뭐냐? 거실, 주방, 거실, 다이닝 이거를 한 레이아웃에 아주 좋은 이게 세트야. 이 세트를 마당에 보이는 쪽에다 몰아서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스페인 블럭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저 테라스잖아요. 테라스에 LDK가 나란히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방은 북쪽에 놓겠다. 중요하지 않아. 잠만 자잖아. 방이 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방이 점점점 작아지고 이 주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평밖에 안 돼. 그럼 방 2개 거실 주방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집이 최대한 넓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일 좋은 마당에 주방. 거의 LDK 중에 DK가 제일 크잖아요. 리빙은 어떻게 보면 응접실 개념으로 가는 거죠. 굳이 뭐 큰 소파를 넣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사진에 보시면 이런 거죠. 리빙이 거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좀 너무 그 소파를 놓을 거냐에 필요는 없다. 그냥 뭐 이렇게 캠핑용 느낌이 나게 벽난로 있고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닝이 있고, 그러니까 요 세트, 요게 하나의 눈으로 보이게 쫙 늘어놓는 거죠. 남쪽으로 좋은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치가 동향이야. 그럼 동향으로 좋은 위치에다가 우선 LDK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해놓고 방을 하는 거죠. 근데 방을 먼저 남쪽에 배치하면 이상한 평면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역시 20평은 작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불편해. 주방에서 외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건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주방에서 마당 테라스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부가 어떻게 보면 이 네 번째 시간이 어떻게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최고의 꿀팁입니다. 최고의 꿀팁은 뭐다? LDK를 남쪽으로 제일 좋은 위치를 잡아서 늘어놔라. 이렇게 딱 하나의 배치, 일자 배치를 하세요가 중요한 거죠. 우루과이 모바일홈 이집도 마찬가지죠. LDK를 제일 좋은 위치에 하나의 박스로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방을 여기다 붙이냐는
거꾸로죠. 어떻게 보면 방을 먼저 레이어스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위치에 LDK를 놓고 앞에 그럼 포치가 있냐, 뭐 테라스가 있냐, 지붕 있는 테라스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방, 화장실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MBC 1월 밤에 대행진에서 집짓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 이런 거죠. 표준 모델을 보면 이게 12평이야. 12평. 12평이 12평, 다랑 12평입니다. 36평? 크네. 오, 괜찮은데? 징크죠. 리얼 징크의 시멘트 사이딩입니다. 시멘트 사이딩. 이거 뭡니까? 천막 어닝. 너무 가성비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부목에 스테인을 매긴 거죠. 색깔 넣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본 포인트인 거죠. 현관에 들어오면 복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LDK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3,800. 12평에도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올라가는 계단도 뭐 계단 밑에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다용도실이 있는 그런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LDK를 올려라. 그리고 올라가서 뭐 방은 다음 문제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가 마당인 거죠. 여기 마당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마당에 여기 마당이잖아요. 마당에 LDK인 거죠. 기본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집이 언제 했더라? 2011년도에 한 겁니다. 2011년도에 1월 밤의 대행진 기억나시나요? 네, 15회 했었는데 15회나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을 집을 짓겠다. 최고의 꿀팁은 뭐다? LDK를 제일 좋은 위치를 나란히 하고 먼저 배치하세요. 그 다음에 뭐 방을 만들든 화장실을 만들든 계단을 만들든 세탁실을 만들든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